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입니다. 원래 녹음을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하루 종일 뉴스를 보는데 그냥 몇 가지 뉴스를 또 추렸어요. 계속해서 뉴스를 찾아보고 하다가 그래서 아까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뭐 어디 그룹에서 무슨 몇 가지 코인을 리스트업 시켰네,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쩌네, 뭐 이런 뉴스들이 몇 개 있긴 했는데 그게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시장에 반영될 건덕지도 없고, 어떻게 보면 다 지금 침울한 상태에서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약간 좀 큰 관점에서 지금 한국 정부는 제가 생각하는 거로는 어떤 오피셜하게 암호화폐에 관해서 아니면 뭐 법에 관해서 뭔가 오피셜하게 뭔가 내놓은 건 없지만 제가 낌새가 좀 수상한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거랑 이제 같이 연계해서 아마 보시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목에 보시면은 제로페이 전국 가맹점이 62,065곳으로 참여 여기 써있고, 서울시와 업무 협약 체결 20일부터 시범 서비스 예정,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낮춰. 이거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본인들이 좋게 긍정적으로 보이기 위한 하나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명분을 거기다 붙여준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페이 참여 요청 중이라고 여기 써있잖아요. 근데 카카오페이에서 사실 참여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그렇게 아마 기사에 분명히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20일이라는 시간이 아마 가면은 분명히 결과가 나올 텐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카카오페이는 잠정적으로 아마 여기 제로페이 쪽에 아마 QR코드 결제 시스템에 아마 참여를 할 거예요. 그 연대가 아마 형성이 될 것 같고, 왜 여기 정부에서 갑자기 왜 막 하냐 하면, 제로페이는 신용카드사의 결제망을 거치지 않는 결제 방식이다.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의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의 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간편 결제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신용카드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도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연내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인 서울은 지난달 28일까지 16,756곳이 가맹 신청을 했다. 이 중 11,776곳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에서 가맹점주 의사를 확인한 후 일괄 가입하기 때문에 가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QR 결제 시스템으로 이미 가지고 있죠. 그쪽으로. 그래서 제가 어떤 개발자 막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쉽게 용이하게 아마 그게 같이 연동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페이 측도 사실 같이 협연을 하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득이고, 제로페이는 더더욱 이득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제로페이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 주체되는 세력은 정부다라는 거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냥 결제 시스템이 카드사가 중간에 껴있지 않는 그렇게 만약 형태가 간다면,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게 향후 이제 암호화폐랑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지금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업이 분명히 등장할 건데, 그게 거기에 나온 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카카오뱅크가 될 수 있고 K뱅크가 될 수 있고, 지금 제3자 은행을 지금 정부에서 12월 달 안에 밀어주기로 벌써 이미 결정사항이 난 3자 인터넷 뱅크도 분명히 뉴스에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예, 거기 그거랑 같이 맥락을 같이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벼랑 끝 몰린 카드업계 금융 위협 생존 방안 촉구, 총력 투쟁도 불사라고 해서, 날도 추운데 여기 나오셔가지고 프랭카드 들고 시위를 하시잖아요.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기재 회견, 금융위원회는 사회적 합의 즉각 이행하라.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로페이에 관한 것도 사실 금융 당국자들이 거기 껴 있는 거거든요. 제3 인터넷 은행도, 인터넷 뱅크도 분명히 정부 세력도 거기 껴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들도 거기 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네이버가 거기 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분들은 되게 찹찹한 심정으로 이제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날도 추운데 다들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 당국은 이번 주 중으로 카드 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발족하기로 했다. TF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카드 노조가 추천한 인사 한 명도 이번 TF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통해 과도한 부가 서비스 관련 감축 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카드 회원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부가 서비스가 급격히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라고 여기 나오는데 어쨌건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카드사에서 앞으로 뭐 무이자 활부라든가 아니면 뭐 수수료라든가 서비스 받는 측면에서 만약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점점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공과금도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잠정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제 페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게 뭐 제로페이 갈 수도 있고 카카오페이가 갈 수도 있고 그 둘이 나중에 연동을 해서 합해질 수도 있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전통적인 은행이랑 카드사는 존립의 위기에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게 되게 빨리 올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리고 이 뉴스는 이제 가상화폐 폭락의 그늘인데 개미들 ICO 투자금 횡령한 브로커 자살이에요. 그래서 ICO하고 관련돼 가지고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개입하셔 가지고 하시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그 ICO를 하는 코인 개발자나 그 회사나 중간에 있는 분들이 그거에 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한테 돈만 먹고 그냥 자기들 좋은 식으로 그냥 빠져버릴 수 있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사실은 그냥 진득하게 붙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ICO를 또 하고 근데 중요한 게 95%는 거의 그런 사람들이 많고 나머지 5%만 어떻게 보면 진짜 진정성을 갖고 개발할 여력도 있고 어떤 뭐 여러 면에서 평가에서 분명히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5% 미만이라는 거죠. 예. 그럼 그렇게 따지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한데 저는 그닥 썩 좋아하질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ICO 뭐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해가지고 투자금 자금 막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할 확률이 되게 높다니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도 이럴 확률이 되게 높아요. 피해를 보신 분들은 물론 지금도 많으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중국 VC 통해 가상화폐 공급해온 공구방 총책 최모 씨라고 여기 써있는데 투자금을 모아 가상화폐를 공동 구매하는 암호화폐 공구방 총판이 자금을 횡령했다가 최근 암호화폐 시세가 폭락한 가운데 자살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지난 2일 오전 국내 암호화폐 공구방 총판 코인트레이더의 대표 최모 씨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총판은 국내 여러 암호화폐 공구방에게 투자금을 받고 암호화폐를 공급하기로 해 정확한 피해 금액도 산출되지 않고 있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도 만약에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분도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중간에 껴도 되게 저는 이런 게 되게 난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믿지 마시고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믿지 마시고 한 2주일 정도 만약에 투자를 하시려면 여러 사람한테 진짜 물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금액도 최소한의 최소한을 줄여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예. 괜히 나중에 마음 상하시거나 서로 피해를 보셔가지고 난처한 일이 상할 확률이 투자에서 이득 볼 확률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예,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기사인데 투자자 A씨는 투자자 입장에선 공구방 방장은 판매자, 즉 가해자라며 투자자 피해를 변상하고 최 씨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은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옳다고 짚었다. 투자자 B 씨도
총책과 공구방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공구방은 자신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죽은 사람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시장이 호황이었더라면 드러나지 않았을 문제라고 평하며 피해자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이 왜곡된 시장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래서 어쨌건 절대로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뉴스가 눈에 띄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뉴스가 사실 오늘 뉴스 나온 거 중에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뉴스에서 K뱅크랑 카카오뱅크가 있는데 제3차 인터넷 뱅크를 정부에서 이제 그거에 관해서 허가 내주기로 한 법안이 이번 12월 안에 마련이 될 거다라고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었죠. 거기에 뭐 네이버, 라인뱅크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오고 했었는데, 중요한 건 거기는 돈이 많잖아요. 카카오뱅크도 되게 돈이 많잖아요. 탄탄하고 사업도 나름 잘 추진이 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게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여연대가 K뱅크 부실 심각 금융감독 나서야라고 갑자기 이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12월 4일날. 그래서 참여연대는 4일 K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을 심각하게 인식해 선제적 금융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라고 여기 나오는데, 문제가 이제 참여연대가 K뱅크를 바라보는 측면이 뭐냐면, 일단 중요한 거는 실적에서 되게 많은 적자를 피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해놓은 일이 없는 거예요, K뱅크가. 근데 중요한 게 참여연대는 적어도 K뱅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전문 은행을 추진하며 강조한 정보통신기술, 금융이 결합한 시너지 효과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면서 사실상 대주주인 대주주가 이제 KT예요. KT는 겉으로 혁신 DNA를 강조하지만 실상은 그저 평범한 산업 자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이어 금융당국은 지금이라도 K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선제적인 금융감독에 나서야 한다. 제3회 인터넷 전문 은행은 K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을 차단한 후에 고려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라고 나오는데, K뱅크가 부실하고 그렇게만 치부를 했고, KT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선도적 뭐 IT 기업이 뭐 아니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그렇게 치부를 해버렸는데,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거래소랑 다 관련이 있고, 라인 같은 경우도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제3 인터넷 전문 은행이 거기랑 연결이 되면 분명히 엄청나게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남은 거 하나는 이제 KT가 만약에 여기서 빠지면 K뱅크를 이제 자본력으로 그걸 자본 잠식해서 인수합병, 그냥 어떻게 보면은 서로 좋은 방향에서 만약에 인수합병 추진, 그러니까 상호수합돼서 만약에 그렇게 추진된다면 결정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거기에 만약에 빗썸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어저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빗썸이 자본 규모도 되게 많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빗썸 같은 경우는 큰 거래소 그거에 관해서 이제 허가 신청안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맥락을 같이 해서 이거랑 K뱅크랑 같이 연결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는 거죠. 만약에 KT가 빠진다면.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 뉴스가 왜 또 하필 오늘 나왔냐는 거죠. 시세가 재미없고 지켜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솔직히 한국 정부도 뭔가를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의 거대 세력인 그 사람들하고 뭔가 일을 계속 꾸미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디테일하게 오피셜하게 우리 앞에 지금 호재로서 작용하는 그런 뉴스들은 일단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풀이 죽어 계시는 분들 되게 많고 저도 힘이 빠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이게 계속 안 오르면은 괜찮은데 오를 것 같다가 또 까지고 조금 오를 것 같다가 또 더 까지고 이러면, 그렇다가 또 슬쩍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 진짜 돌아버리는 거죠, 아주. 예. 이게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죠, 보고 있으면. 어쨌건 시세 갖다 지금 장난을 쳐서 뭐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지금도 뭐 여기서 더 대대적 폭락을 하네, 아니면은 뭐 이제 바닥이 끝이네, 뭐 횡보를 할 거네,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들이 있죠. 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냥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그때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저도 사실 솔직히 버티긴 했어요. 방송도 물론 뭐 하면서 뉴스를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두 시간 볼 거를 이거 하면서는 사실 6시간 이상 더 보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 흘러가서 그림이 맞춰지고 퍼즐이 맞춰진다면 저는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 긍정적인 어떤 이쁜 그림의 퍼즐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끝까지 버티면 분명히 희망의 로가 현실이 돼서 계좌가 두둑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12월 4일날 화요일날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